기준 맞추려고 준비 철저히 했어. 리허설 반복하고 팩트 체크하고 당성사고 적었어. 품질 평판 좋아서 시청자 신뢰 얻어서 기준이 퀄리티 만든 거야. 지금 자기 기준이 있어. 일할 때 생활할 때 관계 맺을 때 기준 있어. 없으면 만들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적어도 지켜. 타협하지 마. 힘들어도 지켜. 그게 자기 수준 만드는 거야. 기준 높이면 결과 높아져. 기준 낮추면 결과 낮아져. 원하는 결과 있으면 그에 맞는 기준 세워. 기준이 길을 알려줘. 판단 기준 내줘. 흔들릴 때 잡아줘. 기준 만들어. 지금 그게 시작이야. 현대 조선 대형 선박수주 경쟁할 때 경험이야. 공고 났어. 경쟁사들 한 달 준비했어.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 시장 조사하고 발주처 분석하고 기술 검토하고 원가 계산하고 입찰 서류 두께부터 달랐어. 우리는 300페이지, 경쟁사는 100페이지. 내용 깊이도 차이 났어. 발주처는 감탄했어. 이렇게 준비한 회사 처음이라고. 수주 땄어. 준비 깊이가 결과 만든 거야. 준비 얕으면 겉만 핥아. 표면적인 것만 봐. 이렇게 준비하면 본질까지 파고들어. 현대건설 해외 프로젝트 입찰할 때도 그랬어. 경쟁사들 전지답사 일주일 다녀왔어. 우리는 한 달 있었어. 현장 구석구석 봤어. 지역 업체들 만나고 방공서 방문하고 주민들 의견 듣고 토질 조사 상세히 했어. 기후 데이터 10년치 분석했어. 저녁에 분류 동선 시뮬레이션 돌렸어. 이미 제안서에 다 담았어. 리스크 대응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했어. 발주처 신뢰했어. 수주 따냈어. 공사 진행하면서도 문제 적었어. 이제 미리 파악했으니까 준비 깊이가 실행 품질 만든 거야. 깊게 준비한다는 걸 시간 투자하는 거야. 급하게 하지 않는 거야.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 경쟁사들 2년 만에 출시했어. 우리는 4년 걸렸어. 느리다고 비판받았어. 시장 놓친다고. 그런데 우리는 테스트 철저히 했어. 주행시험 수백만 킬로미터 내구성 베스트 극한 조건에서 비자조사 수천 명 출시했을 때 완성도 높았어. 고점 적었어. 만족도 최고였어. 준비 깊이가 품질 만든 거야. 빨리 나온 차는 문제 많았어. 리클 있었어. 평판 떨어졌어. 얕은 준비의 대가였어. 깊게 준비하려면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해. 한 방향만 보면 얕아. 그 다음날 현대카드 신상품 개발할 때 다각도로 분석했어. 정리저 시장 트렌드 경쟁사 수익 구조 리스크 요인 각 분야 전문가 투입했어. 마케팅팀 재무팀 리스크팀 IT팀 모두 검토하게 했어. 6개월 걸렸어. 출시 후 성공했어. 문제 없었어. 다각도 준비가 완성도 만든 거야. 경쟁사는 빠르게 출시했는데 문제 터졌어. 시스템 오류 수익성 악해본 거야. 깊게 준비하려면 디테일 챙겨야 해. 배지 센티미터 단위로 작업 동선 초 단위로 전기 용량 수도 용량 폐기물 처리 모두 계산했어. 시뮬레이션 100번 돌렸어. 가동 시작했을 때 문제 없었어. 그 계획대로 나와서 준비가 성공 만든 거야. 다른 공장은 급하게 지었는데 문제 많았어. 설비 재배치하고 공정 수정하고 이제 비용 낭비했어. 깊은 준비는 돈 들어 시간 들어 인력 들어 투자야. 현대중공업 심짓을 개발할 때 연구비 많이 썼어. 연말날 몇 년 걸렸어. 수익 안 났어. 아까웠어. 그런데 계속했어. 깊게 파고들었어. 원리부터 이해하고 운영까지 완벽하게 기술 완성됐어. 나왔어. 경쟁력 생겼어. 깊은 투자가 자산 만든 거야. 얕게 준비한 회사는 표면 기술만 가져왔어. 금방 한개 봤어. 발전 못했어. 현대 모비스 신부품 개발도 깊게 했어. 소재 연구부터 시작했어. 왜 이 소재 쓰는지 이해하려고 대체 소재 없나 연구했어. 나은 방법 없나 실험했어. 수백 번 테스트했어. 최적 솔루션 찾았어. 경량화 30 원가 절감 20 척신했어. 경쟁사는 기존 방식 따라했어. 개선 없었어. 준비 깊이 차이가 결과 차이 만든 거야. 쉽게 준비하려면 배워야 해. 공부해야 해. 전문성 채워야 해. 현대 캐피탈 금융상품 만들 때 직원들 교육 많이 시켰어. 왜냐면 이런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전문가 초빙해서 세미나 열고 해외 연수 보내고 투자했어. 직원 역량 높아졌어. 상품 품질 올라갔어. 깊은 충들과 경쟁력 만든 거야. 다른 회사는 교육 안 시켰어. 빨리 일만 시켰어. 장기적으로는 빨랐지만 장기적으로는 뒤처졌어. 현대증권 리서치 팀 만들 때도 깊이 투자했어. 애널리스트 청원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산업분석 깊게
철저했어. 기업 실사 철저히 했어. 보고서 품질 최고였어. 고객 신뢰 얻었어. 거래는 늘었어. 깊은 준비가 브랜드 만든 거야. 정정사는 얕은 리서치했어. 복사 붙이기 수준. 고객 믿지 않았어. 현대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구축할 때도 깊게 준비했어. 프로그램만 사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부터 설계했어. 물류 흐름 분석하고 병목 찾고 최적화하고 시스템 요구사항 정해하고 6개월 걸려서 시스템 도입 후 완벽하게 작동했어. 효율 크게 올랐어. 다른 회사는 패키지 프로그램 급하게 도입해서 맞지 않았어. 수정 반복했어. 시간 돈 낭비했어. 현대백화점 신규 점포 오픈할 때도 준비 깊었어. 상권 분석 1년 했어. 유동인구, 소득 수준, 경쟁 현황, 성장 잠재력 점호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확신 들었을 때 투자했어. 오픈 후 성공했어. 매출 계획 초과했어. 경쟁사는 급하게 오픈했다가 고전했어. 상권 평섭 나탔던 거야. 깊게 준비한다고 느린 게 아니야. 실행은 빨라져. 문제 적으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설자이스 프로젝트도 사전 준비 철저히 했어. 현장 조사, 설계, 검토, 자재 확인, 시공 시작하면 빨랐어. 문제 없었어. 일정 준수했어. 준비가 속도 만든 거야. 준비 안 한 회사는 시공 중 문제 생겨 멈추고 수정하고 시연됐어. 현대 홈쇼핑 방송도 준비 깊게 했어. 상품 검증 철저히 하고 스크립트 여러 번 수정하고 리허설 반복하고 방송 당일 완벽했어. 판매 잘 됐어. 준비 부족한 방송은 실수 나와 정보 틀리고 진행 매끄럽지 않고 신뢰 잃어.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깊게 하고 있어. 것만 하고 있지 않아. 깊게 파본질까지 들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배워. 연구해. 남들보다 깊게 준비해. 그럼 남들보다 멀리가 올라가. 준비가 거리 만들어. 깊이 파. 지금부터 현대상사 사업 계획 세울 때 복잡하게 만들었던 적 있어. 변수 90개 고려하고 시나리오 여러 개 만들고 이제 100페이지 넘는 보고서 그래프 도표 카드 그럴듯해 보였어. 그런데 실행 못했어. 복잡해서 이해 안 됐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 우선순위 안 보였어. 헷갈렸어. 다시 만들었어. 단순하게 핵심만 목표 하나 방법 3가지 지표 5개 그게 단역에 명확해졌어. 모두가 이해했어. 실행 가능했어. 단순함이 힘이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건 쉬워. 이것저것 다 넣으면 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어려워. 핵심만 남겨야 하니까. 내 건설 공사 계획도 단순하게 바꿨어. 초기엔 공정표 복잡했어. 세부 항목 수백 개. 현장 직원들 혼란스러워했어.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전체 그림 안 보였어. 핵심 공정 10개로 줄였어. 이것만 지키면 전체 일정 맞춰져. 단순했어. 현장위에도 올라갔어. 집중됐어. 일정 준술 높아졌어. 단순함이 효율 만든 거야. 사람들 복잡한 걸 선호해. 복잡해야 전문적으로 보이니까. 착각이야.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지표도 처음엔 복잡했어. 특정 항목 100개 넘었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데이터 넘쳐났어. 분석 어려웠어. 결론 못 냈어. 개선 방향 안 보였어. 핵심 지표 10개로 압축했어. 정말 중요한 것만. 이것만 관리하면 전체 품질 올라가는 거. 모니터링 쉬워졌어. 문제 빨리 보였어. 이용 빨라졌어. 단순화가 품질 향상 만든 거야. 복잡하면 본질을 가려. 중요한 게 뭔지 안 보여. 단순하면 본질 드러내. 현대카드 상품 구조 설계할 때 경험이야. 그때 많이 넣으려고 했어. 이 포인트, 적립 할인, 캐시백 보험 다 고객이 못했어. 복잡해서 설명 들어도 헷갈려. 가입 주저였어. 단순화였어. 주 혜택 하나 명확하게. 나머지 부수적으로 메시지 간단하게. 고객 이해해서 매력 느꼈어. 가입 늘었어. 단순함이 소통 만든 거. 단순하다고 얕은 게 아니야. 깊이 이해해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 이 현대제철 생산 공정 계산할 때 복잡한 문제였어. 변수 많고 요인 많고 전문가들 복잡하게 분석했어. 이제 방정식급 만들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해하기 어려웠어. 핵심 물어봤어. 결국 뭐가 문제인가 3가지였어. 온도, 압력, 속도. 이것만 조정하면 됐어. 단순해서 현장 적응 쉬웠어. 효과 바로 나왔어. 복잡한 분석보다 단순한 해법이 나왔어. 현대 중공업 프로젝트 관리도 단순화했어. 초기엔 관리 항목 너무 많았어. 보고 체계 복잡했어. 시간 낭비 많았어. 보고서 작성에 실제 시간 뺏겼어. 비효율적이었어. 핵심 항목만 남겼어. 진도율
효율, 원가, 품질 안전, 저녁에 주간 보고 한 장, 관리 쉬워졌어. 실행 시간 들어서 생산성 올라서 단순함이 효율 만든 거야. 복잡함은 불안해서 나와. 빠뜨릴까봐, 놓칠까봐 가 챙기려다 복잡해져. 현대모비스 부품 설계도 처음엔 복잡했어. 기능 많이 넣으려 했어. 안전장치 여러 개 달고 저녁에 이렇게 무거워졌어. 비싸졌어. 고장 포인트 늘었어. 복잡할수록 문제 많아. 단순화했어. 핵심 기능만, 불필요한 것 제거하고 가벼워지고 저렴해지고 신뢰성 올라갔어. 단순한 게 더 좋았어. 복잡함이 품질의 증거였어. 현대캐피탈 심사 프로세스도 단순하게 바꿨어. 단계 많았어. 확인사항 많았어. 좀 오래 걸렸어. 고객 불편했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경쟁사로 갔어. 프로세스 재설계해서 중복 제거하고 불필요한 단계 없애고 3단계로 압축했어. 이 시간 반으로 줄었어. 고객 만족도 올랐어. 단순함이 경쟁력 만든 거야. 단순하게 만들려면 용지 필요해. 버릴 용지. 현대증권 투자 전략도 단순화했어. 복잡한 모델 많았어. 변수 수십 개 넣고 알고리즘 돌리고 결과 애매했어. 설명 어려웠어. 신뢰 이해 못하니까 단순 원칙 정했어. 가치 투자, 장기 보유, 분산 투자 세 가지 원칙. 명확했어. 설명 쉬웠어. 고객 이해하고 따랐어. 단순함이 신뢰 만든 거야. 현대 글로비스 배송 시스템도 단순하게 재설계했어. 루트 복잡했어. 거점 많았어. 비효율적이었어. 시간 오래 걸렸어. 비용 많이 들었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단순화했어. 중앙 허브 하나, 주변 스포크들 명확했어. 효율 올랐어. 시간 줄었어. 비용 절감됐어. 단순한 구조가 효율 만든 거야. 현대백화점 매장 동선도 단순하게 바꿨어. 복잡했어. 고객 헤맸어. 찾기 어렵다고 했어. 층별 주제, 참별 주제 명확히. 안내판 단순하게 동선 직선으로 고객 편해졌어. 핑 시간 줄었어. 만족도 올랐어. 단순함이 편히 만든 거야. 현대 엘리베이터 조작 버튼도 단순화했어. 이제는 많이 넣었더니 버튼 많았어. 복잡했어. 뭔가 혼란스러워했어. 특히 노약자 어려워했어. 불편하다고 클레임 왔어. 필수 버튼만 남겼어. 크고 명확하게 누구나 사용 편의성 골랐어. 단순함이 만족 만든 거예요. 현대 홈쇼핑 방송도 단순하게 바꿨어. 정보 많이 줄여다 복잡해졌어. 시청자 헷갈렸어. 메시지 하나로 집중했어. 이 제품 왜 좋은가 한 가지 이유. 명확하게 시청자 이해 쉬웠어. 구매 전환율 올랐어. 단순함이 설득력 만든 거야. 지금 하는 일 복잡해.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 버려. 보고서 짧게, 회의 짧게, 프로세스 단순하게, 메시지 명확하게. 복잡함은 약점 숨기는 도구야. 단순함은 강점 드러내는 도구야. 자신 있으면 단순하게 만들어. 단순할수록 강해져. 명확해져. 제일 복잡한 버려. 단순함 택해. 그게 정확함이야. 현대 상사무역 거래할 때 경험이야. 한 바이어가 조용히 사무실 찾아와서 철한 옷차림에 말씀 적었어. 직원들 대수롭지 않게 봤어. 펑거래 아닐 거라고 형식적으로 응대해서 명함 받고 그 사람이 대기업 구매 담당이어서 큰 물량 발주 권한 있는 시장조사 온 거였어. 우리한테 실망했어. 다른 회사 갔어. 거기서 계약했어. 수백억 거래였어. 또 쳤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야. 시끄럽게 떠들고 화려한 사람만 중요하게 본 거야. 실수였어. 진짜 기회는 조용히 와. 소리 안 내. 화려하지 않아. 주목받으려 하지 않아. 현대건설 프로젝트 정보 들어올 때도 그래. 큰 프로젝트 정보는 조용히 와. 공식 발표 전에 파티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한테 안 와.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한테 와. 신뢰가는 사람한테. 한 번은 모임에서 조용히 대화 나눴어. 정부 관계자랑. 시끄러운 사람들 옆에서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 큰 프로젝트 나올 거라고. 관심 있으면 준비하라고. 귀한 정보였어. 미리 준비했어. 공고 나왔을 때 준비 완료돼 있었어. 수주 땄어. 조용히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시끄러운 사람은 자기 말만 해. 여길 안 말 안 들어. 기회 신호 못 들어. 자동차 기술 제휴. 기회도 조용히 왔어. 아이들 바빠서 대충 안냈어. 설명 형식적으로 하고. 시끄러운 행사 준비하느라 그 기술자가 우리 기술 관심 있어 했어. 질문 많이 했어. 조용히 제대로 답 못 들었어. 나중에 알았어. 그 사람이 기술 이전 권한 있는 임원이었어. 파트너 찾고 있었어. 조용히 관찰하러 온 거였어. 우리한테 실망했어.
다른 회사 가서 기회 놓친 거야. 조용한 사람이 진짜 보고 있어. 관찰하고 평가하고, 시끄러운 사람은 보여주기만 바빠. 근데 카드 제휴. 협상할 때도 느꼈어. 그 시끄럽게 자랑하는 업체들 있었어. 우리 이렇게 좋다고. 조용한 업체 있었어. 자료만 보여주고 데이터로 말하고. 조용했어. 믿음 갔어. 조용한 업체가 실속 있어 보였어. 그쪽이랑 계약했어. 시끄러운 업체는 나중에 문제 많았대. 다른 회사들 후회했다고. 소문이 사실과 달랐대. 조용하면 자신감이야. 들 필요 없어. 실력이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불안이야. 주목받으려고 했으니까. 현대제철 원자재 공급처 선정할 때 경험이야. 한 업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했어. 멋진 영상, 웅장한 음악. 다른 업체 조용했어. 단순한 자료, 숫자 중심 담백했어. 시끄러운 업체 선택하고 싶었어. 인상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자료 다시 봤어. 조용한 업체가 실적 좋았어. 신뢰도 높았어. 가격 합리적이었어. 그쪽 선택했어. 시끄러운 업체는 겉만 번지르했던 거야. 조용한 업체가 실속 있었어. 이해하라고 귀 기울여야 해. 조용한 소리 들어야 해. 시끄러운 곳에서는 안 들려. 현대중공업 신기술 정보 얻을 때도 그래. 학회 참석했어. 발표자들을 화려하게 떠들었어. 쉬는 시간 복도에서 조용한 대화가 더 귀했어. 진짜 전문가들끼리 나누는 얘기 조용히 들었어. 힌트 얻었어. 연구 방향 잡았어. 조용한 정보가 같이 있었어. 화려한 발표는 이미 알려진 거였어. 조용한 대화가 최신 정보였어. 현대 모비스 신규 고객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야. 큰 행사에서 시끄럽게 영업하는 거 효과적이었어. 조용히 네트워킹 하는 게 나았어. 1대1 대화. 진지한 정청관계 쌓기. 시간 지나서 연락 왔어. 조용히 대화했던 사람들한테서 거래 제안이 시끄럽게 떠들었던 건 기억도 안 난대. 조용히 경청했던 게 인상 깊었대. 침착한 사람한테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믿음 가니까 장기 거래 가능해 보이니까. 현대캐피탈 투자자 유치할 때 경험이야. 화려한 IR 자료 만들었어. 시끄러운 행사 열었어. 반응 미지근했어. 투자자들 조용했어. 질문 없었어. 투자 안 했어. 조용히 접근 바꿨어. 1대1 미팅 진솔한 대화 숫자로 설명 조용했어. 투자 들어왔어. 조용한 투자자들이, 실속 있는 투자자들이 화려함보다 진정성 본 거야. 현대증권 고객 관리도 조용하게 바꿨어. 이벤트 많이 했었어. 화려하게 시끄럽게 단기 효과만 있었어. 이벤트 끝나면 고객 살해됐어. 관계 얕았어. 조용한 관리로 바꿨어. 단기 상담, 맞춤 정보 제공, 꾸준한 관심, 조용했어. 고객 충성도 올랐어. 장기 거래 늘었어. 조용한 관계가 진짜 관계였어. 현대글로비스 물류 영업도 조용하게 했어. 경쟁사들 화려한 제안서, 공격적 마케팅. 우리는 조용히 접근했어. 고객 니즈 경청하고 맞춤 솔루션 제안하고 차분하게 얻었어. 계약 단했어. 조용함이 전문성 보여준 거야. 시끄러운 영업은 신뢰 떨어뜨려 불안해 보여. 조용한 영업이 안정감 줘. 현대백화점 VIP 관리도 조용하게 해. 화려한 이벤트보다 조용한 서비스, 개인 맞춤 정보, 조용한 공간, 프라이버시 존중. 시끄럽지 않게 VIP들 좋아해. 조용한 대우 품격 있어 보인다고 계속 이용해. 시끄러운 서비스는 천박해 보여. 조용한 서비스가 고급스러워. 현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영업도 조용히 해. 고장나면 조용히 빨리 처리해. 소란 안 피워. 프로답게 조용히 완벽하게 고객 만족해. 다른 회사는 와서 시끄러워. 변명하고 둘러대고 이제 떨어져. 조용함이 서로 정신 보여줘. 말보다 행동, 조용한 행동. 현대 홈쇼핑 방송도 조용한 효과 있어. 소리 지르고 흥분하는 거 질려.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송 호응, 신뢰가 제대로 전달돼. 시끄러운 방송은 피로해. 조용한 방송이 설득력 있어. 지금 너무 시끄러워. 떠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멈춰. 조용해져. 경청해. 관찰해. 그러면 보여. 기회가 들려. 신호가 침착해져. 시끄러움 버려. 조용함 가져. 그게 기회 보는 눈이야. 는 기야. 조용해져. 지금 현대상사 신사업 시작할 때 밤마다 불안했어. 잠 못 잤어. 이게 맞나 싶었어. 불안 이유 생각해봤어. 시장 제대로 모르고 있어. 경쟁사 파악 안 돼 있어. 작은 게 불충분해. 준비 부족한 거였어. 불안은 신호였어. 더 준비하라는, 뭔가 빠뜨렸다는 시장조사 다시 했어. 경쟁사 분석 철저히 했어. 자금 계획 보완했어. 준비 채웠어. 불안 줄었어. 자신감 생겼어. 시작했어. 잘 됐어. 준비가 불안 없앤 거야. 불안은 적이 아니야. 신호야. 뭔가 부족하다는 들어야 해. 무시하면 안 돼. 현대건설 대형공사 수주했을 때 불안 음습했어. 규모
컸어. 경험 없는 공법이었어. 불안했어. 팀원들도 불안했어. 할 수 있을까? 문제 생기면 어쩌나? 불안 원인 파악했어. 기술 검증 부족해. 이적 대역 약해. 리스크 대비 안 돼 있어. 준비 추가로 했어. 전문가 영입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비상계획 세우고. 불안 사라졌어. 준비됐으니까 공사 시작했어. 성공했어. 준비가 두려움 이긴 거야. 사람들 불안하면 회피해 도망쳐. 그러면 문제 안 풀려. 커져. 현대자동차 신차 출시 전날 불안해서 시장 반응 예측 어려웠어. 실패하면 큰 손실. 불안 피하지 않았어. 마주했어. 뭐가 불안한가? 품질인가? 가격인가? 마케팅인가? 점검했어. 품질 테스트 추가하고 가격 재검토하고 마케팅 보완하고 준비 완벽해지니까 불안 없어졌어. 출시했어. 성공했어. 대면이 해결이었어. 불안은 직관이야. 그냥 몸이 보내는 신호. 뭔가 놓쳤다는 위험하다는 경고야. 현대카드 신상품 론칭 전 불안이 있었어. 시스템 테스트 했는데도 불안했어. 왜 불안한가? 파고들었어. 용량 트로피 테스트 안 했어. 고객센터 준비 부족해. 테스트 추가했어. 고객센터 인력 보강했어. 매뉴얼 보완했어. 불안 사라졌어. 날 문제 없었어. 불안 신호 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무시하는 사람 있어. 불안 느끼는데 밀어붙여. 괜찮을 거라고 위험해. 더 현대제철 신규 설비 도입할 때 느낌 이상했어. 불안했어. 서류상 문제 없는데 팀원들 괜찮다고 했어. 검토 다 했다고. 그런데 불안 지워지지 않았어. 한 번 더 봤어. 최고 스펙 확인했어. 문제 찾았어. 전력 용량 부족했어. 발견 못했으면 파동 후 문제 터졌을 거야. 덕분에 막은 거야. 직관 무시하지 마. 불안 무시하지 마. 이유 있어. 찾아야 해. 현대중공업 수주계약 직전 불안 들었어. 조건 좋았어. 그런데 뭔가 찝찝했어. 재무제표 다시 봤어. 숨겨진 부채 있었어. 위험했어. 계약 재협상했어. 안전장치 넣었어. 몇 달 후 발주처 어려움 겪었어. 우리는 보호받았어. 불안 신호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무시했으면 손실 컸을 거야. 불안 없애려면 준비해야 해. 회피 아니야. 준비야. 행동이야. 현대모비스 신기술 개발할 때 불안 많았어. 될까 안 될까? 투자 큰데 불안 분석했어. 기술 불확실성, 시장 수용성, 투자 해수 기간 각각 준비했어. 기술 검증 단계 나누고 시장 테스트하고 재무 계획 세우고 단계별로 진행하니까 불안 줄었어. 통제 가능해졌어. 준비가 통제력 준 거야. 현대캐피탈 신규 여신 상품 출시 전 불안했어. 부실 위험 있을까? 심사 기준 재검토했어. 시뮬레이션 여러 시나리오 돌렸어. 한도 보수적으로 잡았어. 출시했어. 부실률 낮았어. 준비가 리스크 맞은 거야. 불안한 건 나쁜 게 아니야. 신중한 거야. 준비하게 만드니까 좋은 거야. 현대증권 투자 결정할 때는 불안 느끼면 더 조사해. 문제표 깊이 보고 산업 분석하고 준비 충분해지면 불안 사라지거나 확신으로 바뀌어. 여전히 불안하면 안 하는 거야. 불안은 나침반이야. 강양 알려줘. 준비 부족한 방향 거기 채워야 해. 현대 글로비스 신규로 개척할 때 불안이 있었어. 수익성 확신 없었어. 시범 운영해서 소규모로 데이터 모았어. 분석했어. 수정했어. 확신 생기니까 불안 사라졌어. 본격 투자했어. 성공했어. 준비가 확신 만든 거야. 근데 대가점 신규 점포 오픈전 불안 당연해. 투자 크니까 상권 분석 철저히 했어. 테스트 마케팅 했어. 오픈 시나리오 여러 개 준비했어. 불안 줄었어. 오픈 성공적이었어. 준비가 성공 확률 높인 거야. 불안 느끼면 행동해. 회피 말고 뭐가 부족한가 찾아 채워.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큰 프로젝트 계약 전 불안했어. 기한 촉박했어. 인력 계획 다시 짰어. 차제 공급 확인했어. 비상 계획 세웠어. 준비되니까 마음 편해졌어. 계약했어. 일정 맞췄어. 준비가 실행 가능하게 만든 거야. 근데 홈쇼핑 라이브 방송 전 긴장돼. 불안해? 당연해. 실시간이니까 리허설 반복해. 대본 숙지 돌발 상황 시나리오 준비될수록 불안지로 자신감 생겨. 방송 잘 돼. 준비가 긴장 이기는 거야. 지금 불안해. 뭔가 사업이든 관계든 미래든 불안해. 피하지 마. 마주해.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 찾아. 채워 준비해. 하나씩 불안 줄어들 거야. 자신감 생길 거야. 불안은 적 아니야. 준비하다는 더 잘하라는 신호야. 들어 따라 준비. 그게 답이야. 현대시멘트 공장 건설할 때였어. 설비 도입부터 부지 확보까지 산더미 같은 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 한 번에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큰 문제는 한 번에 풀 수 없어. 쪼개야 해. 설비 문제는 설비대로, 부지는 부지대로, 자금은 자금대로 따로 나눠서 봤어. 설비
장비 문제도 또 쪼갰어. 어떤 기계 필요한지 리스트 만들고 어디서 사지 조사하고 가격 비교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후보지 3군데 정하고 각각 장단점 따져보고 교통 여건 체크하고 가격 협상하고 단계별로 진행했어. 그렇게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니까 해결 가능해 보이더라고. 그러면 산처럼 보였는데 쪼개고 나니 언덕 몇 개야 하나씩 넘으면 돼. 현대석유화 프로젝트도 똑같았어. 2천억 규모 투자인데 처음엔 막막했지. 근데 쪼개기 시작했어. 원료 공급 문제, 기술 도입 문제, 시장 발로 문제, 각 문제마다 담당자 정하고 해결기한 정하고 진행 상황 체크하고 매주 보고받으면서 하나씩 지워나갔어. 석 달 지나니까 절반이 정리됐지.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서 겁먹어. 너무 크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쪼개면 돼. 작게 나누면 보여. 그 시절 라면 한 그릇이 50원이었어. 한 달 생활비가 2만 원이면 큰 돈이지. 근데 하루로 쪼개면 700원이야. 하루 700원은 살만하잖아. 그렇게 보는 거야. 현대자동차 양산 체계 구축할 때도 그랬어. 하루 100대 생산 목표 세웠는데 막막했지. 저녁에 어떻게 하지 쪼갰어. 1시간에 몇 대 만들어야 하나? 10대야. 그럼 6분마다 6분에 한 대 만드는 공정자면 되는 거야. 갑자기 구체적이 되지. 공정도 쪼갰어. 프레스 용접 도장 각 공정마다 시간 배분하고 인원 배치하고 작게 쪼개니까 관리 가능해져. 쪼갤 때 중요한 건 뭐야? 먼저 정리해. 설비 먼저인지 인력 먼저인지 자금 먼저인지 순서 틀리면 꼬여. 근데 조선소 건설할 때 배웠어. 조성이 먼저야. 그 다음 크레인 설치하고 작업장 짓고 장비 들여오고 순서 지키니까 문제없이 진행됐지. 쪼갤 때는 너무 작게 쪼개도 안 돼. 관리할 게 너무 많아져. 적당한 크기로 쪼개야 일주일이면 해결 가능한 크기가 좋아. 현대중공 선박건조도 그렇게 했어. 블록 단위로 쪼개지. 선수 블록, 선미 블록, 중앙 블록, 각 블록을 작은 단위로 그렇게 쪼개서 동시에 작업했어. 그러면 좋은 진행 상황 파악하기 쉬워. 전체 100개 중에 꽤 끝났네. 절반 왔구나.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동기부여도 돼. 친구 하나가 사업 시작한다고 상담 왔었어. 뭐부터 해야 하냐고. 전부 다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했지. 쪼개라고. 첫 달은 시장 조사만 해. 둘째 달은 상품 개발만 해. 셋째 달은 판로 개척만 해. 이렇게 하나씩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성공했어. 문제를 한 번에 그거 하면 에너지 낭비야. 집중력도 분산되고. 쪽에서 하나씩 집중하면 효율 높아져. 현대백화점 오픈 중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입점업체 섭외, 인테리어, 직원 교육, 홍보 물류 시스템 동시에 다 하려니까 엉망이더라고. 이번 주는 입점업체만 집중, 인테리어만. 그 다음 주는 직원 교육만. 순서대로 하나씩 완성하니까 오픈날 문제없이 열었지. 그러면 줄어들어. 큰 문제는 무서워. 근데 작은 문제는 안 무서워. 작은 문제 100개 푸는 거랑 큰 문제 하나 푸는 거랑 같은 건데 고속도로 공사 수지했을 때 느꼈어. 400km라니 어마어마하지. 근데 쪼갰어. 10km 구간 40개로 나눴지. 10km는 할만해. 각 구간마다 팀 배정하고 공기정하고 진행했어. 한 달 지나니까 구간 몇 대 완공됐어.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 작게 보니까 가능해 보이는 거야. 문제 쪼갤 때는 기록해야 해. 저녁에 머릿속으로만 하면 헷갈려. 종이에 쓰거나 칠판에 그려. 시각적으로 보이면 더 명확해져. 현대전자 신제품 개발할 때 칠판에 다 그렸어. 개발 단계, 시제 양산 준비, 마케팅, 네모 박스로 그리고 화살표로 연결하고 박스 하나 끝나면 색칠해서 지웠어. 그러면 진행 상황 한눈에 보이지. 남은 것도 보이고. 그게 동기부여됐어.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 쪼개기 힘든 문제도 있어. 그럴 땐 다른 사람 불러. 같이 보면 쪼개는 방법 보여. 혼자 보면 안 보이던 게 둘이 보면 보이거든. 현대 상선 노사 문제 풀 때 그랬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간부들 불러서 같이 문제 나열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 정했지. 그렇게 쪼개고 나니까 해결 가능해 보이더라고.
이제 임금 문제, 복지 문제, 근무환경 문제 따로따로 풀어나갔어. 섣달 만에 다 정리됐지.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해. 내가 자신감 생겨 다음 문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쪼개는 거야. 작은 성공 많이 만들려고 지금 막막한 문제 있으면 쪼개봐. 종이에 적어 큰 문제 하나를 작은 문제 10개로 나눠.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 일 거야. 길이 입찰 경쟁 치열할 때였어. 경쟁사들이 가격 후려치기 시작했지. 원가 이하로 써내는 거야. 우리도 따라가야 하나 고민됐어. 주변에서 난리였어. 안 따라가면은 밀감 못 따낸다고 죽는다고. 근데 원칙 지켰어. 우리 원가 계산서 다시 보고 합리적인 가격 제시했지. 몇 번 떨어졌어. 입찰 실패했지. 주변에서 그거 빨아했어. 가격 낮춰야 한다고.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 기준 지켰어. 석 달 지나니까 경쟁사들 문제 생기기 시작했어. 원가 이하로 수주했으니 공사하다 적자야. 작은 문제 생기고 공사 중단되고 발주처에서 우리한테 연락 왔어. 그때 따낸 공사들 제대로 완공했거든. 신뢰 생긴 거지. 그 뒤로는 가격보다 신뢰로 일감반했어. 현대자동차 오일쇼 그때도 그랬어. 그냥 전체가 패닉이었지. 차 안 팔린다고 생산 줄이고 직원 자르고 모두가 움츠러들었어. 주변에서 우리도 줄이라고 했어. 생산 라인 멈추고 인력 감축하고. 근데 반대로 했어. 생산 계속하고 직원 지켰어. 그거 쌓였어. 공장 마당에 차가 가득했지.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 근데 믿었어. 시장은 돌아온다고.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다고. 반년 지나니까 시장 회복됐어. 그 회사들은 생산 능력 없어. 줄였다가 다시 늘리자니 시간 걸리지. 우리는 바로 공급했어. 시장 선점했지. 중심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 이제 모두가 흔들릴 때 혼자 버티려면 용기 필요해. 근데 그게 차이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자가 결국 이겨. 현대조선소 조선 포랑 올 때 경험했어. 세계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했지. 싸게 받아서라도 일감 채우려고 손해보면서 수주하고. 우리도 압박받았어. 안 받으면 일감 없다고. 놀고 있으면은 빚을자들 다 떠난다고. 그래도 원칙 지켰어. 최소 마진 확보 안 되면 안 받았어. 1년 동안 힘들었어. 수주 적었지. 근데 참았어. 그러다 경쟁사들 도산하기 시작했어. 적자 누적돼서 못 버티는 거야. 그때부터 발주처들 태도 바뀌었어. 싼 값에 전 맡겼다가 중간에 조선소 망하면 더 큰 손해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안정적인 곳 찾기 시작했지. 중심 있는 회사라고 소문났어. 그게 브랜드가 됐지. 그 뒤로는 가격 아닌 신뢰로 수주해서 이제 마진도 확보하면서 친구 하나가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시장 좋을 때 다들 사니까 따라 샀. 그러다 폭락하니까 편히 팔았지. 보고 물었어. 왜 샀냐고 대답 못 하더라고. 그냥 다들 사니까 자기 기준 없는 거야. 남들 따라가기만 하니까 남들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자든 사업이든 자기 기준 있어야 해. 이 가격에서 사고 저 가격에서 팔겠다. 이런 원칙. 그게 있으면 시장 흔들려도 안 흔들려. 현대백화점 운영할 때 배웠어. 정정백화점들이 할인 행사 난리쳤지. 80달인, 70달인 고객 빼앗으려고 우리도 따라가야 하나 고민됐어. 이제 안 하면 손님 다 빼앗긴다고들 했지. 근데 생각해봤어. 무리한 할인은 브랜드가치 떨어뜨려. 적정 할인율 정했어. 30 이상은 안 해. 대신 품질 좋은 상품 들여오고 서비스 높였어. 가격 아닌 가치로 승부하기로 했지. 처음엔 손님 줄었어. 다른 백화점이 더 싸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달라졌어. 과도한 할인하던 백화점들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고 저녁에 백화점으로 자리 잡았어. 비싸도 좋은 거 사려는 고객들이 왔지. 단골 생기고 매출 안정됐어. 중심 지킨 결과야. 흔들릴 때 중심 지키려면 원칙이 명확해야 해. 우리는 뭘 지킬 건가? 품질인가 신뢰인가? 그게 정해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 이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일본 기업들이 가격 후려치기 했지. 시장에서 우리 밀어내려고 원가 이하로 팔았어. 우리도 가격 낮춰야 한다는 압박받았어. 안 그러면 시장 진입 못한다고. 근데 다른 전략 택했어. 품질과 기술로 차별화하기로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만들었지. 가격은 조금 비싸도 성능 좋으니까 고객들이 선택해서 기술력으로 인정받았지. 몇 년 걸렸어. 근데 결국 일본 기업들 가격 경쟁 포기했어. 이제 우리 기술 따라오지 못하니까 중심 지키고 기다린 결과야. 시장 흔들릴 때가 기회야. 남들 흔들릴 때 중심 지키면 차별화되거든.
그 회사는 다르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평가받아. 현대상선 운영할 때도 그랬어. 오님전쟁이 있었지. 천사들끼리 가격 낮추기 경쟁, 화물 유치하려고 원가 이하로 받고 우리는 안 따라갔어. 접점 운임 받았지. 대신 정시 운항 지키고 화물 안전하게 운송했어. 우리 서로 차별화한 거야. 처음엔 물량 적었어요. 다른 선사가 싸니까. 근데 화주들이 경험하면서 알았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연착되고 화물 파손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찾기 시작했어. 조금 비싸도 믿을 수 있는 선사. 그렇게 단골 화주 확보했어. 안정적인 수익 올렸지. 중심 지킨 덕분이야. 그 중심 지키는 게 외로워. 모두가 한 방향 갈 때 혼자 다른 방향 가는 거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지. 근데 자기 믿음 있으면 버텨. 지금 시장 흔들리고 있어. 모두가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럴 때야 중심 지킬 때 이 원칙 확인하고 그대로 가는 거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남들 따라 움직이지 마. 자기 기준 지켜. 그러면 시장 안정되고 나서 살아남은 자가 돼. 진짜 성공이야. 중심이 심이야. 대형 공사 입찰할 때였어. 전적 계산이 생명이지. 조금만 틀려도 수백억 차이 나. 정확해야. 인건비, 장비비, 관리비 하나하나 계산했어. 대충 하면 안 돼. 시멘트 몇 톤 필요한지, 철근 몇 톤인지 정확히 뽑아야지. 이런 말을 한 번은 계산 대충 했다가 낙찰 받고 나서 접잡았어. 자재비 적게 잡았더니 실제로는 더 들어간 거야. 그때 배웠어. 두 번, 세 번 검선했어. 담당자가 계산하면 다른 사람이 또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받지. 정확해야 이 얘기야. 현대자동차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야. 부품 하나에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모터 하나 500원인지 550원인지 그게 쌓이면 큰 돈이거든. 부품 1000개 들어가는 차에 부품마다 50원씩 차나면 5만원 차이야. 탈에 10,000대 만들면 5억이야. 정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원가 틴 따로 뒀어. 정확하게 계산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매일 부품 가격 체크하고 공정시간 재고 정밀하게 가졌지. 친구 하나가 식당 하다가 망했어. 왜 망했나 봤더니 원가 계산 엉망이야. 재료비 얼마 드는지 모르고 대충 가격 정했더라고. 뭐 팔면 팔수록 손해야. 재료비가 판매가 보다 비싼데 모르고 팔았으니까 정확한 계산 없이 감으로 했다라 망한 거지. 여러분, 감이 아니야. 계산이야.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해. 이번 달 수입 얼마, 지출 얼마, 남은 돈 얼마 명확해야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조선소 선박 건조할 때도 정밀 계산했어. 철판 몇 톤, 용접봉 몇 상자, 페인트 몇 통 전부 정확히 계산하고 발주했지. 조금이라도 틀리면 차제 부족하거나 남아. 부족하면 공정 지연되고 남으면 재고 비용 들어가. 둘 다 손해야. 정확해야 이익이야. 매주 회의할 때 숫자 보고받았어. 왜? 대비 실적 어떤지, 오차 얼마나 나는지, 오차 크면 원인 파악하고 조치했지. 정확함은 습관이야. 한번 대충 하면은 계속 대충 하게 돼.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습관 들여야 해. 그게 시작이 되는 거야. 현대백화점 재고 관리할 때 배웠어. 상품 몇 개 입고했고 몇 개 팔렸고 몇 개 남았는지 정확히 맞아야 해. 재고 차이 나면 문제야. 장부상으로는 있는데 실물은 없어. 손실이지. 그래서 매일 체크했어. 입출구 확인하고 재고 실사하고 컴퓨터 시스템 도입했어. 다 코드 찍으면 자동으로 재고 업데이트 되게 실수 줄이려고. 사람이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함이 신뢰 만들어. 거래처가 발주하면 정확한 수량 정확한 시간에 보내줘. 한 번, 두 번 정확하면 신뢰 쌓여. 다음에도 우리한테 주문하지. 현대전자 부품 납품할 때도 그랬어. 불량률 0점을 목표로 했어. 100만 개 중에 한 개라도 불량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검사 시스템 강화했어. 출하 전에 전수 검사. 불량 걸려도 정확해야 해. 불량 톱 나가면 고객 신뢰로. 그게 더 큰 손해야. 덕분에 불량률 최저 수준 유지했어. 고객들이 현대전자 부품은 믿는다고 했지. 그게 경쟁력이 됐어. 가격 조금 비싸도 우리 제품 샀어. 정확하면 시간이 필요해. 빨리빨리 하려면 대충 하게 돼. 천이 정확하게 아는 게 결국 빨라. 다시 할 필요 없으니까. 현대상선 화물 처리할 때도 그랬어. 컨테이너 할 때 위치에 정확한 순서로 틀리면 양화할 때 난리야. 적재 계획 세밀하게 세웠어. 어느 항구에서 내릴 화물은 위에 두고 나중에 내릴 화물은 아래 두고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지. 덕분에
항구 작업 시간 단축됐어. 이제 빨리 내리고 빨리 싣고 정시 운항 가능했지. 뭐 화주들이 좋아했어. 정확한 스케줄 지키니까 지금 하는 일에서 정확함 체크해봐. 대충 하는 부분 없나. 있으면 고쳐. 정확하게 하는 습관 다려. 그게 큰 돈 버는 시작이야. 숫자 정확히 알아야 해. 이게 수입 지출이 명확하게 그래야 판단할 수 있어. 사업 키울지 줄일지 정확한 정보 있어야 정확한 판단 나와. 큰 돈은 정확한 사람한테 가. 대충 하는 사람은 돈 못 벌어. 정확함이 수익이야. 그거 명심해. 정확하게 해. 그러면 돈 따라와. 현대중공업 조선소 건설 결정할 때였어.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 조선 경험도 없는데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를 짓겠다니 유럽서. 자금 부족해. 시장 불확실해. 세 가지 큰 위험 요소. 근데 하나씩 들여다봤어. 이해하려고 했지. 기술 문제부터 봤어. 무슨 기술 어디서 배울까? 유럽 조선소 전학 갔어. 기술자들 만나 물어봤지. 배울 수 있겠더라고. 시간 걸리지만 가능해. 자금 문제도 분석했어. 필요한지 계산했어. 어디서 조달할지 방법 찾았지. 은행 대출, 외국 차관, 자기 자본 조합하면 되겠더라고. 시장 문제도 연구했어. 이게 동량 파악했어. 선박 수요 전망봤지. 성장할 시장이야. 지금 들어가면 기회 있어. 리스크 이해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 방법 보이니까 모를 때는 무서워. 알고 나면 관리 가능해. 자동차 고유 모델 개발할 때도 그랬어. 외국 기술 빌려 조립만 하던 시절 독자 모델 만들겠다고 하니까 반대 많았지. 실패 위험 크다고들 했어. 그와 비용 어마어마하고 성공 보장 없다고. 근데 디스크 엔진 설계 못하면 어쩌나. 해외 기술자 초빙하고 우리 엔지니어 교육시키면 돼. 시간 걸려도 가능해. 시장 디스크 소비자가 안 사면 어쩌나. 시장 조사에서 소비자 원하는 게 뭔지 파악했지. 그에 맞춰 설계하면 팔려. 재무 리스크 개발 비용 회수 못하면 어쩌나. 손익분기점 계산했어. 몇 대 팔아야 본전인지 달성 가능한 숫자더라고. 이해하고 나니까 도전할 만했어. 리스크 있지만 관리 가능해. 폰이 나왔어. 성공했고. 친구가 사업 시작한다고 상담 왔었어. 겁나서 못하겠다고. 뭐가 무서우냐 물었더니 대답 못하더라고. 그냥 막연히 무서운 거야. 리스크 적어보라고 했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될 수 있나 듣고 나니까 5가지 나오더라고. 각각에 대한 대응 방안 세웠지. 재고 쌓이면 어쩌나. 소량 생산부터 시작하고 반응 보고 늘리면 돼. 좀 부족하면 어쩌나. 단계를 투자하고 수익에 투자하면 돼. 하나씩 대응 방안 세우니까 자신감 생기더라고. 그래서 시작했어. 지금 잘 되고 있어. 리스크 이해하니까 두려움 사라진 거야. 해외 공사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중동 공사 처음 갈 때 불안했지. 문화 다르고 법규 다르고 환경 낯설고. 리스크 목록 만들었어. 현재 법규 모르는 문제, 자재 조달 어려운 문제, 인력 관리 문제. 이 리스크마다 전문가 붙였어. 현지 변호사 고용하고 자재 조달로도 사전 확보하고 환열해지 상품 가입하고 준비했지. 준비하고 나니까 갈만하더라고. 이 리스크 여전히 있어. 근데 영만 있으니까 관리 가능해. 그래서 진출했고 성공했어.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어.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어. 남들이 두려워서 안 하는 일을 하니까 큰 수익 가능한 거지. 현대조선소 유조선 건조할 때 기억나. 대형 유조선은 기술 난이도 높아. 하면 손실 엄청나지. 리스크 컸어. 기술 검토 철저히 했어. 설계 시뮬레이션 돌리고 테스트 반복하고 문제될 부분 미리 파악하고 대책 세웠지. 시제선 만들었어. 작은 규모로 먼저 만들어서 검증했어. 문제점 찾아내고 개선하고 그 다음 대형 유조선 건조했지.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행하니까 성공했어. 대형 유조선 인도하고 손주가 만족했지. 그 뒤로 주문 쏟아졌어. 리스크 피하려고만 하면 기회도 못 잡아. 리스크 이해하고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해.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현대백화점 신규 점포 열 때도 리스크 있었어. 상권 분석 틀리면 적자야. 초기 투자해서 못할 수도 있지. 상권조사 철저히 했어. 유동인구, 소득 수준 경쟁, 백화점 교통 접근성 데이터 모으고 분석했어. 전문가 의견도 들었지. 시뮬레이션 돌렸어. 근데 이 상권에서 하루 몇 명 올까? 객단가 얼마일까? 월 매출 어느 정도 나올까? 숫자로 예측했어. 예측 결과가 긍정적이면 진행했어. 리스크 있지만 계산된 리스크야. 관리 가능한 범위 아니면 도전하는 거지.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해. 해당 분야 배우고 전문가 만나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간 틀에 이해하면 두려움 줄어. 현대전자 반도체 투자 결정할 때 엄청난 리스크였어. 천억 투자인데 성공 보장 없어. 기술 장점 높고 시장 경쟁 치열하고
반도체 산업 공부해서 책 읽고 전문가 만나고 해외 기업 벤치마킹하고 다른 몇 달 동안 파고들었지. 이해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어려운 산업이지만 타능성이 있어. 시장 커질 거고 한국도 할 수 있어. 리스크 크지만 기회도 커. 단계별 투자 계획 세웠어. 한 번에 다 투자하지 않고 검증하면서 늘려가기로 리스크 분산하는 거지. 이렇게 진행했어. 초기엔 힘들었어. 불량률 높고 수율 낮고 근데 예상한 리스크야. 대응 방안이 있었어. 기술 개선하고 공정 최적화하고. 2년 지나니까 궤도에 올랐어. 반도체 사업 성공했지. 리스크 이해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어. 지금 하려는 일에 그거 무서워서 안 할 거야. 아니면 이해하고 관리하면서 할 거야. 리스크 몽몽 만들어봐. 뭐가 잘못될 수 있나. 각각에 대한 방안 생각해봐. 방법 있을 거야. 이해하면 두렵지 않아. 모를 때만 무서운 거야. 공부해. 리스크 이해해. 그러면 용기 생겨 도전할 수 있어.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초창기 시절이었어. 모두가 서울 시내 공사만 노렸지. 돈 되는 데니까. 경쟁 치열해서 마진 낮고 따내기도 힘들고. 지방공사 봐서 남들은 한가려 해. 멀고 불편하고 규모 작다고 기회 있더라고. 경쟁 적고 발주처도 업체 구하기 힘들어. 지방공사단에서 여러 개 동시에. 규모는 작아도 마진 괜찮았어. 무엇보다 경험 쌓였지. 실적 만들고 기술 키우고 그 실적으로 더 큰 공사 입찰했어. 지방공사 여러 개 성공적으로 완공한 회사 신뢰 생기더라고. 서울 대형공사도 따내기 시작했지. 남들 안 보는 것 보니까 기회 잡은 거야. 그냥 같은 곳만 보면 기회 없어. 다른 곳 보는 눈 필요해. 현대자동차 시절 생각나. 다들 승용차만 만들었어. 세단이 대세였지. 이렇게 우리도 세단 만들었는데 차별화한데 트럭 시장 봤어. 상용차 시장. 남들은 별로 안 해. 승용차보다 덜 화려하다고. 수요 많아. 화물운송 건설 현장. 다 트럭 필요하지. 트럭 개발 집중했어. 튼튼하고 실용적인 트럭. 천장 사람들 의견 들어가며 만들었어. 실제 필요한 기능 넣고 트럭 잘 팔렸어. 상용차 시장 선점했지. 경쟁 적었으니까 수익 올리고 브랜드 키웠어. 그 기반으로 승용차도 성장했지. 친구 하나가 식당 한다고 했어. 어떤 메뉴 할까 고민하더라고. 다들 하는 거 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 짬뽕, 짜장, 치킨, 피자 늘 해. 경쟁 치열해. 차별화 없으면 힘들어. 다른 거 해야 한다고 했어. 그 친구가 고향 음식 생각했어. 지역 특산 음식 서울에는 없는 거 그걸 메뉴로 했지. 독특하니까 입소문 났어. 처음엔 손님 적었어. 낯선 음식이니까. 근데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이 다시 와. 맛있고 특별하니까 단골 생기고 성공했어. 남들 안 하는 거 하니까 차별화된 거야. 같은 거 하면은 경쟁만 치열해. 다른 거 해야 기회 생겨. 현대조선소 건조할 때도 그랬어. 다들 일반 화물선 만들었어. 우리는 특수선 봤어. LNG선, 컨테이너선, 대형 어렵지. 다들 안 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거기 기회 있었어. 특수선 수요 늘어나는데 만드는 조선소 적으니까 기술 개발 투자했어. 어려운 거 알지만 도전했지. 몇 년 걸렸어. 실패도 많았어. 근데 결국 성공했어. 특수선 건조 능력 갖추니까 고부가가치 수주 가능해졌어. 마진 높고 경쟁적. 남들 안 보던 시장 우리가 선점한 거야. 시선 가지려면 호기심 필요해.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관찰해야 해. 현대 백화점 운영하면서 배웠어. 다들 유명 브랜드 입점시키려 해. 명품관 만들고 우리도 했지. 근데 차별화한데 중소 브랜드 봤어. 품질 좋은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들 남들은 관심 없어. 우리가 발굴했어. 특별 코너 만들어서 소개했어. 숨은 고객 반응 좋았어. 우리 백화점만의 특색 생긴 거지. 중소 브랜드들도 기회 얻었어. 상생하면서 백화점도 차별화됐어. 점들을 보는 것만 보면 레드오션이야. 경쟁 치열하고 마진 낮고 블루오션 찾아야 해. 남들 안 보는 곳. 현대전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완제품만 TV는 우리는 봤어. 핵심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도 부품은 사야 하거든. 부품 시장 크더라고. 남들은 관심 적었지만 부품 사업 키웠어. 다른 회사들한테도 공급하고 시장 넓어졌어. 완제품만 하는 회사들보다 안정적이었지. 이런 시선은 연습이야. 안 보여. 익숙한 것만 보이니까 의식적으로
다른 갑도에서 보려 노력해야 해. 현대상선 운영할 때 경험했어. 다들 주요 항로만 다녔어. 평양 배소얌 노선, 우리는 지선도 봤어. 작은 항구 연결하는 노선, 물량 적지만 경쟁 없어. 운임 괜찮고 안정적이야. 지선 네트워크 구축하니까 주요 항로 연결도 강화됐지. 종합물류 서비스 가능해진 거야. 큰 항구에서 작은 항구까지 다 연결, 고객 편에 높아지고 우리 경쟁력도 올라가고. 지금 하는 일 돌아봐. 남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나? 그럼 차별화 안 돼. 다른 값도 찾아봐.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남들이 안 주는 가치는 뭘까? 저녁에 거기에 기회 있어. 다른 시선 다지면 뒤에 보여. 남들 안 보는 기회, 그거 잡으면 경쟁 없이 성장해. 그러는 시선에서 시작돼. 다르게 봐. 그러면 다른 결과 얻어. 울산 공업단지 조선공사 입찰 소식 들었을 때였어. 규모 엄청났지. 근데 조건 까다로웠어. 공기 짧고 요구사항 많고 주변에서 말렸어. 너무 위험하다고. 마치면 페널티 크다고. 의심 가득한 말들이었지. 듣다 보니 나도 흔들리더라고. 근데 멈췄어. 의심부터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 할 수 있나 없나부터 판단했지. 공정 계산해봤어. 장비 인력 투입하면 가능해? 확신 생기니까 결정 빨랐어. 참여했어. 공격적인 계획서 냈지. 의심 없이 밀고 나갔어. 낙찰받았고 기한 내완공했어. 의심 많은 사람은 결정 못해.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망설이다가 기회 놓쳐. 확신 있는 사람은 빨리 움직여. 기회 잡지. 현대자동차 해외 수출 처음 시도할 때 생각나. 그 남미시장 진출 계획 세웠는데 단대의견 많았어. 야, 우리 차 품질로 해외에서 팔리겠냐고. 현재 AS는 어떻게 하냐고. 물류는 어쩌냐고. 심투성이었어. 하나하나 답했어. 품질을 개선하고 있어. 현지 파트너 찾았어. 물류 루트 확보했어. 준비됐어. 확신이 있었지. 의심하는 사람들 설득하느라 시간 뺏기지 않았어. 확신 가지고 진행했어. 수출 성공했어. 실적 나오니까 의심하던 사람들도 인정하더라고. 친구 하나가 창업 상담 왔었어. 아이템은 좋아. 시장 조사도 했어. 근데 시장 못하겠다고 왜냐고 물었지. 이것저것 걱정이래. 실패하면 어쩌나, 빚지면 어쩌나, 잘 안 되면 어쩌나. 의심만 가득해. 영혼 없어. 준비 다 했으면 시작하라고 했어. 의심하면 영원히 못해. 확신 가지고 부딪혀야 한다고. 근데 그 친구 결국 시작 안 했어. 저 몇 년 뒤에 똑같은 아이템으로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그 친구 후회하더라고. 의심 때문에 기회 놓친 거야. 의심은 전염돼. 그 사람이 의심하면 옆 사람도 의심하게 돼. 조직 전체가 흔들려. 확신 있는 리더 필요한 이유야. 현대조선소 초기에 대형 선박 수주할 기회 왔었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직원들 불안해했어. 뭐였어? 설명했지. 우리 기술 수준 어디까지 왔는지, 남은 과제 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어. 직원들 확신 생기더라고. 눈빛이 달라졌어. 할 수 있다는 분위기 됐지. 그렇게 수주했고 성공적으로 인도했어. 리더가 확신 없으면 조직도 확신 없어. 리더가 의심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 리더는 확신 보여줘야 해. 현대백화점 신규 점포 오픈할 때도 비슷했어. 보란기였어. 주변에서 지금 오픈하는 게 맞냐고 의심했지. 상권 분석 다시 봤어. 장기적으로 성장할 지역이야.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 확신 있었어.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설명 안 했어. 시간 낭비야. 확신 가지고 진행했어. 오픈하고 잘 됐어. 의심하던 사람들도 조용해지더라고. 확신 가지려면 준비해야 해. 근거 없는 확신은 무모함이야.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고. 현대전자 신기술 개발할 때 배웠어. 연구팀이 신소재 개발했는데 양산 가능성 의심스러웠어. 테스트 반복했어. 소량 생산해봤어. 공정 안정화 확인했어. 미터 쌓이니까 확신 생기더라고. 양산 결정했고 성공했지. 준비된 확신은 강해. 흔들리지 않아. 문제 생겨도 해결할 수 있어. 방법 알고 있으니까. 의심과 신중함은 달라. 신중함은 필요해. 확인하고 검토하는 거. 근데 의심은 부정적이야. 안 될 거라고 미리 결론 내리는 거. 현대상선 신규 항로 개설할 때 신중했어. 물동량 조사하고 수익성 계산하고 위험 요소 파악하고 철저히 검토했지. 검토 끝나고 확신 서면 실행했어. 의심하지 않았어. 신중하게 준비하고 확신 가지고 실행. 의심 많은 사람은 정보 수집만 계속해. 완벽한 정보 찾으려고 하는데 완벽한 정보는 없어.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야 해. 충분히 알았으면 결정해. 확신 가지고 움직여. 부족한 부분은 가면서 채워. 의심하면 멈춰있지 마.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사업
진출할 때도 그랬어. 새로운 분야였어. 경험 없었지. 불확실성 컸어. 시장 전망 좋았어. 기술 습득 가능해서 충분히 도전할 만해서 확신 생겼어. 진출 결정하고 투자했지.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상한 일이야. 극복하면서 나갔어. 확신이 있었으니까 포기 안 했어. 결국 성공했고 주력 사업 됐어. 기회는 확신 있는 사람한테 와. 의심 많은 사람은 기회 와도 못 잡아. 망설이다가 놓쳐. 지금 앞에 기회 있나 의심하고 있나. 준비됐으면 확신 가지고 밀고 나가. 의심은 버려. 확신은 마음가짐이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준비했으면 믿어도 돼. 확신 가지고 움직여. 기회 잡아.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초기에 공사나 실패했어. 공기 지연되지. 손에 컸어. 팀 모아서 회의했어. 누군가 말하더라고. 날씨가 안 좋았다고. 자재업체가 늦게 납품했다고. 발주처가 설계 변경했다고. 변명 쏟아졌어. 난 멈췄어. 변명 그만하라고 했지. 변명하면 배울 게 없어. 우리 잘못 찾아야 한다고. 날씨 나쁜 거 예상 못했나. 납기 여유 안 뒀나. 설계 변경 대비 안 했나. 우리 책임 찾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문제 보이더라고. 일정 게 너무 빡빡했어. 그게 없었지. 자재업체 관리 소홀했어. 다음부터 고치면 돼. 변명하면 성장 멈춰. 남 탓하면 자기 남변해. 실패는 괜찮아. 거기서 배우면 돼. 변명만 안 하면. 현대자동차 이 초기 모델 품질 문제 있었어. 이제 고장 많이 났지. AS 센터 불만 폭주했어. 회의하는데 누군가 말했어. 부품업체 품질이 나빠서 그렇다고. 우리 책임 아니라고. 분명이었어. 부품 검수는 했나. 품질 기준은 제시했나. 테스트는 충분히 했나. 대답 못하더라고. 우리 책임이야. 부품업체 관리 제대로 안 한 거. 검수 시스템 없었던 거 인정했어. 통질 관리 시스템 만들었어. 부품 입고 검사 강화하고 불량품 반품하고 조립 후 테스트 철저히 하고 품질 올라갔지. 변명 안 하고 문제 인정하니까 해결됐어. 변명했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됐을 거야.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만났어. 왜 실패했냐 물었더니 변명만 하더라고. 경기가 안 좋았다고. 직원이 배신했다고. 운이 나빴다고. 계속 들었어. 그러다 물었지. 자기 잘못은 없었냐고. 잠깐 멈추더니 또 변명 시작해. 자기 반성은 없어. 친구 책임 못했어. 다시 사업 시작해도 똑같은 실수 반복할 거야. 변명만 하니까 배우질 않아. 변명하는 사람은 책임 회피해. 이 탓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성장은 책임 인정에서 시작돼. 현대조선소 선박인도 지연된 적 있어. 선종 하나씩 위약금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어. 팀 불러서 원인 파악했어. 설계 변경이 많았다고 했어. 손주가 요구사항 자꾸 바꿨다고. 변명이야. 이제 협점 제대로 안 받은 거 아니냐고 물었어. 변경 생길 거 예상하고 일정 여유 안 뒀냐고. 알 말 없더라고. 그냥 우리 책임 인정해서 선주한테도 솔직히 말했어. 우리 개 미숙했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선주가 오히려 이해하더라고. 책임 인정하는 태도 보고. 이제로도 계속 발주줬어. 신뢰 생긴 거지. 변명한 관계도 망쳐. 남 탓하면 상대방 기분 나빠. 책임 인정하면 신뢰 쌓여. 현대백화점 매출 안 나올 때 있었어. 점장이 보고 하는데 변명부터 하더라고. 경쟁 백화점이 할인 행사에서 그렇다고 물었어. 우리 마케팅은 뭐 했나. 상품 구성은 괜찮나. 고객 서비스는 좋았나. 대답 제대로 못하더라고. 인증서 탓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보자고. 개선점 찾으니까 나오더라고. 상품 구성 바꾸고 서비스 강화. 금달 올라서 변명 그만두고 행동하니까 결과 나온 거야. 변명과 이유 설명은 달라. 이유 설명은 필요해. 왜 그랬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 근데 변명은 책임 회피야. 현대전자 신제품 출시 실패한 적 있어. 판매 안 됐어. 마케팅 팀이 설명하는데 제품 기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품 마케팅이 홍보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해. 서로 남 탓이야. 변명의 악순환이지. 멈췄어. 둘 다 책임 있다고 했어. 품팀은 시장 조사 부족했고 마케팅 팀은 전략 미흡해서 인정하라고 했지. 각자 개선 방안 내놓으라고 했어. 제품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 수정해서 재출시했어. 이번엔 성공했어. 변명 그만두니까 협력되고 문제 해결됐어. 변명은 팀워크도 망쳐. 현대상선 운항 사고 났을 때도 그랬어. 선장이 보고 아는데 악천후 때문이라고만 하더라고. 변명이야. 항해 계획은 적절했나. 시상정보 확인했나. 오해 검토했나. 돌아보니 미흡했어. 책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라고 했어. 항해 매뉴얼 개선하고 기상 모니터링 강화했지. 같은 사고 안 났어. 실패는 성장의 재료야. 실패해서 배우면 더 강해져. 근데 변명하면 배울 게 없어. 같은 실수 반복해.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나, 변명하고 있나, 남 탓하고 있나. 멈춰. 자기 책임 찾아봐. 어디서 잘못했나, 뭘 개선할 수 있나, 그거 찾아서 고쳐. 그게 성장이야. 변명 그만해. 책임 인정해. 배워 개선해. 그러면 성장해. 변명은 멈춤을 만들어. 아니면 성장을 만들어. 선택은 자기 몫이야. 창업 초기 사무실 작았어. 책상 몇 개 전화기 하나. 공사 수주하고 싶었지. 근데 그냥 앉아서 기다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밖으로 나갔어. 발주처 찾아다녔어. 건설부 국영기업 민간 회사 닥치는 대로 찾아갔지. 문전박대 많이 당했어. 이름도 없는 회사니까. 근데 계속 다녔어. 하루에 5군데씩. 한 달 지나니까 작은 공사 하나 따냈어. 행동했기 때문이야. 사무실에 앉아서 계획만 세웠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 움직이니까 지어봤지. 생각은 공짜야. 아무리 해도 돈 안 들어. 근데 변화도 없어. 행동해야 뭔가 일어나.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와. 현대자동차 공장 지을 때 생각나. 계획서만 몇 달 만들었어. 완벽한 공장 설계하려고. 근데 계획만으로는 차 한 대 안 나와. 공사 시작했어. 건물 올리고 설비 들여오고 움직이니까 공장 생기더라고.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현장에서 수정했지. 날 완벽한 계획 기다렸으면 몇 년 걸렸을 거야. 일단 시작하니까 빨랐어. 부족한 부분 채워가며 했어. 친구가 창업하고 싶다고 몇 년째 말해. 연구하고 시장 조사하고 준비만 계속해. 근데 시작은 안 해. 이 시작하냐 물으면 조금 더 준비하고 싶다고 해.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고. 근데 완벽한 준비는 없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아이템으로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 친구는 아직도 준비 중이야. 행동 안 하면 경험도 못 쌓아. 실패도 성공도 못해. 그냥 제자리야. 시간만 가. 현대조선소 첫 선박 건조할 때 기술 완벽하지 않았어. 경험 부족했지. 근데 수주 받았어. 시작했어. 하면서 배웠어.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모르는 거 생기면 배우고. 첫 배 완성됐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인도했어. 그 경험이 자산이 됐어. 두 번째, 배는 더 잘 만들었어. 계속 개선하면서 실력 늘었지. 첫 배 안 만들었으면 지금 현대중공업 없었어. 행동하면 피드백 생겨. 이게 되네. 저건 안 되네. 하게 돼. 그럼 조정하면 돼. 행동 없으면 피드백도 없어. 뭐가 맞는지 몰라. 정말 완벽한 준비 안 됐어. 입점 업체 다 못 채웠어. 그래도 오픈했어. 오픈하고 보니까 문제 보이더라고. 동선이 불편해. 상품 구성이 이상해. 고객 의견 들으니까 깔겠어. 즉시 개선했어. 매장 대치 바꾸고 상품 교체하고. 좀 오픈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한동안이니까 알게 된 거지. 완벽 추구하면 시작 못해. 어차피 완벽은 없어. 시작하고 개선해 나가는 거야. 담배, 현대 전자제품 개발할 때 배웠어.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문제 나오면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반복이야.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 나오길 기다리면 영원히 못 내놔. 일단 만들고 개선하는 거야. 빠르게 반복할수록 좋은 제품 나와. 시장도 마찬가지야. 출시하고 반응 보고 개선해.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 시장이 가르쳐줘. 행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시간 지날수록 커져. 행동하는 사람은 경험 쌓이고 실력 늘어.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야. 현대상선 신규 항로 개설할 때도 그랬어.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한계 있어. 실제로 운항해봐야 알아잡기 시작했어. 이래 운항으로 화물차고면 손해지만 경험 쌓는 거야. 몇 달 운영하니까 수요 패턴 보이더라고. 그거 바탕으로 운항 횟수 늘리고 스케줄 조정했어. 수익 나기 시작했지. 행동하면서 배운 거야. 두려워서 행동 못하는 경우 많아. 실패할까봐. 근데 행동 안 하면 더 큰 실패야.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처음 할 때 두려웠어. 경험 없는 분야니까. 근데 시작했어. 작은 프로젝트부터 실수했어. 손해도 봤어. 근데 배웠어. 다음 프로젝트는 더 잘했어.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 기술 생겼지. 행동 안 했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야. 행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영역 열린 거야. 작게라도 시작해. 완벽한 계획 기다리지 마.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내일은 내일 할 거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일 있나 시작해. 작게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 메일 한 통이라도 보내. 바브를 움직이면 에너지 생겨. 다음 행동이 쉬워져. 정지해 있으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져. 관성이야. 행동이 답이야.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지금 일어나. 움직여. 그럼 뭔가 일어날 거야. 변화는 움직임에서 시작돼. 큰 공사 입찰 앞두고 있었어. 경쟁사 많고 조건 까다롭고 마음이 복잡했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상태로 전적서 작성하니까 엉망이더라고. 숫자 틀리고 빠진 항목 있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멈췄어. 일단 마음부터 정리했어. 사무실 나가서 돌았어. 1시간쯤 머리 비우고 호흡 가다듬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했어. 마음 가라앉히고 나니까 명확해지더라고. 뭘 우선으로 할지 보여. 견적서 제대로 나왔어. 마음 상태가 판단 영향 줘. 마음 흔들리면 판단도 흔들려. 마음 안정되면 판단도 정확해져. 현대 자동차 신차 개발 회의할 때 경험했어. 팀 간 의견 충돌이 있었지. 분위기 험악했어. 다들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그 상태로 회의 계속하면 안 되겠더라고. 10분 쉬자고 했어. 나가서 찬물 마시고 심호흡하고 다시 들어와서 차분하게 얘기했어. 그 감정 빠지니까 본질 보이더라고. 서로 원하는 게 결국 같아. 좋은 차 만드는 거. 방법 없는 차이였을 뿐이야. 마음 정리하고 나니까 타협점 찾았어. 절충해서 더 좋은 안 나왔지. 친구가 투자 결정 상담 왔어서 좋은 기회래. 근데 확신 없어 보이더라고. 이제 말하는 게 산만해. 마음 정리 안 된 거야. 마음 정리 안 된 거야. 그 상태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일단 마음 가라앉히라고 파보라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왔어. 차분해졌더라고. 투자 안 하기로 했대. 마음 정리하고 보니까 리스크가 크게 보였대. 한 거야. 흔들린 마음으로 결정했으면 후회했을 거야. 마음 정리하고 판단하니까 제대로 본 거지. 마음 정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야. 산책도 좋고 운동도 좋고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돼. 중요한 건 잠시 멈추는 거야. 현대조선소 노사협상할 때 배웠어. 협상 나빠진데 합의한데 양쪽 다 감정적이야. 계속하면 결렬될 것 같더라고. 하루 쉬자고 했어. 다시 만나자고. 집에 가서 쉬어. 다들 반대했지만 밀어붙였어. 다음날 다시 만났어. 분위기 달라졌어. 하루 지나니까 감정 가라앉은 거야.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 그날 합의 나왔어. 하루 쉬지 않았으면 결렬됐을 거야. 마음 정리할 시간 준 게 해결책이었어. 걱정일수록 마음 정리 필요해. 급하다고 흥분해서 결정하면 실수해. 잠시 멈추고 마음 가다듬고 판단해야 해. 현대백화점 재고 처리 문제 있었어. 그거 쌓이니까 담당자 패닉이야. 당장 떨이 세일하자고 해. 물었어. 브랜드 이미지는 괜찮나? 다음 시즌 가격 전략은 차분히 생각했나? 못하더라고. 마음 정리하고 다시 계획 세우라고 했어. 며칠 주고 차분하게 분석해서 방안 가져오라고 가져온 계획 좋았어. 일부는 아울렛으로 보내고 일부는 온라인 특가로 하고 브랜드 이미지 지키면서 재고 처리했지. 마음 흔들릴 때 하는 결정은 나빠. 이제 아마 후회하게 돼. 중요한 결정일수록 마음 안정시키고 해야 해. 현대전자 정형 위지 왔을 때 기억나. 시장 변화 빠르고 경쟁 심하고 임원들 불안해했어. 긴급회의 하는데 다들 초급해. 이것저것 의견 쏟아내는데 갈피를 못 잡겠어. 감정적이야. 회의 중단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주말 동안 각자 마음 정리하고 월요일에 다시 모이자고. 저녁에 월요일 회의 달랐어. 차분해졌어. 본질 파고들었어. 우리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명확한 전략 나왔지. 마음 정리 안 하고 계속 회의했으면 엉뚱한 결정했을 거야. 지가 시간 낭비하고 자원 낭비했을 거야. 마음 상태 체크하는 습관 들여야 해. 중요한 결정 앞두고 있으면 자기 마음 봐. 흔들리나 불안한가 화났나 그런 상태면 결정 미뤄. 하루 이틀 마음 가라앉힐 때까지. 그게 시간 낭비 아니야. 오히려 실수 방지하는 거야. 근데 상선 선박 매각 결정할 때도 그랬어. 시황 안 좋아서 매각 고려했어. 근데 내 마음이 초조했어. 초조한 마음으로 결정하면 싸게 팔 것 같더라고. 일단 멈췄어. 시황 분석 다시 하고 전망 따져보고 마음 차분해지니까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 몇 달 기다렸어. 시황 회복됐어. 좋은 가격에 매각했지. 급하게 결정했으면 손해봤을 거야. 마음 정리하고 기다린 게 이익 만든 거야. 내면 정리되면 외면도 정리돼. 마음 복잡하면 행동도 복잡해져. 마음 단순하면 행동도 명확해져. 현대중공업 사업 다각화 고민할 때 내 마음 복잡했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 많았지. 며칠 혼자 있었어. 생각 정리했어.
우리 핵심 역량이 뭔가 진짜 잘하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해야겠다고 마음 정했어. 마음 정리되니까 전략 명확해졌어. 객과 집중 몇 개 사업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했어. 성과 좋아졌지. 마음이 중심이야. 마음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 마음 잡으면 모든 게 잡혀.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있나? 마음 상태 확인해봐. 차분한가? 아니면 흔들리나? 흔들리면 멈춰. 시간 가져. 마음 정리해. 산책하든 운동하든 명상하든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 마음 가라앉으면 판단해. 이때 때린 결정이 좋은 결정이야. 마음 정리가 먼저야. 그게 성공 판단의 시작이야. 초창기에 직원 한 명 있었어. 열심히 일해. 저녁까지 남아있고 근데 성과가 안 나와. 불러서 물었어. 뭘 하고 있나? 이것저것 한다고 해. 견적도 보고 현장도 가고 자재도 알아보고 목표가 뭐냐? 물었더니 대답 못하더라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래. 열심만으로는 안 돼. 목표 명확해야 해. 이번 달 목표 정해졌어. 적서 개 완성하기 하나만 집중하라고. 다른 건 사람이 하고 한 달 뒤에 5개 다 완성했어. 집중하니까 결과 나온 거야. 목표 명확하니까 노력이 모인 거지. 목표 흐리면 에너지 분산돼.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운영할 때 배웠어. 목표 애매하게 주면 성과 애매해.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각자 기준 달라. 목표 구체적으로 줘서 하루 불량률을 1% 이하 숫자로 명확하게 그냥 모두가 그 숫자 보고 일해. 100대 찍었나 안 찍었나 명확해. 불량률 얼마나 나왔나 측정 가능해. 목표 달성하면 보상하고 못하면 원인 분석하고 번역하니까 관리 가능해. 생산성 올랐지. 친구가 다이어트 한다고 몇 년째야. 근데 안 빠져? 왜 안 빠지나 물었더니 목표가 없어. 그냥 살 떼야지 하는 거야. 목표 정하라고 했어. 3개월 안에 프로그램 빼기. 구체적으로 그럼 한 달에 4kg 시즌에 일주일에는 750g씩 계획 세웠어. 하루 칼로리 제한하고 운동 일주일에 5번 하고 일주일마다 체중 체크하고 3개월 뒤에 10kg 뺐어. 그냥 목표 명확하니까 계획 세울 수 있었고 실행 가능했던 거야.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해. 이온 회사 대전은 목표란데 올해 매출 100억 달성하자는 목표야. 현대 조선소 수주 목표 세울 때 명확하게 했어. 올해 선박 10척 수주 금액으로는 5천억 척수도 있고 금액도 있고 매달 진행 상황 체크했어. 이제 몇 척 수주했나 금액 얼마나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나 명확하니까 추적 가능해. 부족하면 영업 강화하고 초과하면 다음 목표 올리고 관리가 되는 거야. 목표 기한이 있어야 해. 언젠가는 안 돼. 12월 30일까지 날짜 박아야 해. 현대백화점 매출 목표 세울 때 분기별로 나눴어. 1분기 2되고 2분기 250억 개안 명확해. 분기 끝날 때마다 체크해. 달성했나 못했나 못했으면 왜 못했나 분석하고 다음 분기 전략 수정해. 기한 없으면 미루게 돼. 내일 하지 뭐 다음 달 하지 뭐. 결국 안에 기한이 있어야 긴장감 생겨. 옛날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해. 너무 쉬우면 동기부여 안 돼. 너무 어려우면 포기해. 적당히 어려운 게 좋아. 현대전자 신제품 개발 목표 세울 때 시장 1위 제품보다 10% 성능 높이기로 했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목표. 팀원들 동기부여됐어. 도전의식 생겼지. 열심히 개발했어. 결국 달성했고 도전적인 목표가 성과 만든 거야. 여러 개면 우선순위 정해야 해. 다 중요한 목표 공유해야 해. 혼자만 하면 안 돼. 팀 전체가 알아야 해. 같은 방향 보고 가는 거야. 현대중공업 사업 계획 세우면 전 직원한테 공유했어. 올해 목표 이거다. 매출 얼마, 주 얼마, 안전사고 제로 다 알고 일하니까 협력 잘 돼. 영업은 수주 목표 보고 생산은 매출 목표 보고 안전팀은 사고 제로 목표 보고 탐험 목표 명확하게 공유하니까 조직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 목표 적어놔야 해. 머릿속에만 있으면 흐려져. 종이에 쓰고 벽에 붙이고 매일 봐. 사무실 벽에 목표 적어 붙였어. 올해 매출 목표 1000억 매일 봤어. 잊을 수가 없지. 항상 생각하게 돼. 회의할 때마다 그 목표 확인했어. 지금 우리 어디쯤 와 있나? 목표 향해 가고 있나? 방향 잃지 않았어. 목표 달성하면 새 목표 세워야 해. 하지마.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작년 목표 달성해서 기뻤지. 근데 거기서 안 멈췄어. 또 높게 잡았어. 쭉 성장하려고 목표는 나침반이야. 당양
알려줘. 목표 없으면 표류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흘러가. 지금 목표 있나? 명확한가? 측정 가능한가? 가능 있나? 세워. 지금 당장 올해 목표 뭔가? 이번 달 목표 뭔가? 이번 주 목표 뭔가? 이번 주 뭔가? 정하면 거기 향해 가. 선명한 목표가 선명한 성과 만들어 목표 세워. 그리고 달성해. 그게 성공이야. 입찰할 때 경쟁사들 경적서 보통 수준이야. 필요한 것만 써내지. 우리는 조금 더 했어. 상세한 공정표 놓고 안전계획 추가하고 시간 더 걸렸어. 조금 더 신경 써야지. 근데 발주처 반은 달랐어. 꼼꼼하다고 믿음직하다고